2010년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고등학교 2학년 국어. 지금부터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선다형 1번에서 4번까지와 서답형 1번은 듣고 푸는 문제입니다. 녹음 내용을 잘 듣고 물음에 답하기 바랍니다. 내용은 한 번만 들려줍니다. 선다형 1번. 이제 거미줄에 대한 강연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거미줄에 사람을 매달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미줄의 비밀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거미줄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용도에 따라 강도와 늘어나는 정도가 다릅니다. 전형적인 거미집을 예로 들어보죠. 집의 가운데 부분인 바퀴통에서부터 방사형으로 뻗은 세로실과 집 전체를 둘러싸는 테두리실, 테두리실을 나뭇가지에 연결하는 버팀실이 있는데요. 이 실들은 집의 뼈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강한 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세로실을 연결하며 원형으로 뻗은 가로실이 있는데 이 실은 아주 잘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서 거미집에 걸린 먹이를 묶거나 잡을 수 있죠. 그러나 가장 강한 실은 견인실입니다. 실의 끝을 나뭇가지에 고정하고 집을 짓기 위해 이동할 때 자신이 매달리는 생명선과 같지요. 견인실은 철보다 5배나 강하고 나일론보다 2배나 잘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강하면서도 잘 늘어나는 거미줄의 비밀은 바로 분자 구조에 있습니다. 거미줄은 단백질의 일종으로 아미노산 배열이 규칙적인 부분과 불규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부분이 서로 결합해서 강도를 높이고 불규칙적인 부분이 서로 얽혀서 잘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가는 거미줄이 사람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다형 2번. 이번에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날 할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둡냐? 할머니의 눈에 손주의 힘든 얼굴이 비친 모양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세상은 덤벙덤벙 사는 거니라. 모든 것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성미였기에 주변 여건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들이 늘 힘겹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했고 덤벙덤벙 살라는 할머니의 말씀도 그저 대충대충 여유를 갖고 살라는 말 정도로밖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강원도를 여행하다가 우연히 덤벙주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척의 죽서루에서였는데 이 누각은 털을 반반하게 고르는 대신 터에 맞게 기둥의 길이를 달리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17개의 기둥들 중에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었습니다. 기둥 밑에 주춧돌을 같은 크기로 깎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형과 어울리게 덤벙덤벙 누웠다고 해서 덤벙주초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순간 할머니께서 해주시던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덤벙덤벙 사는 거니라. 선다형 3번. 이번에는 국어 생활에 관한 논평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북한 이탈 주민에게 한국에 정착해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만 말해보라고 하면 누구나 언어라고 대답합니다. 남한 사람들은 영어를 너무 많이 써서 못 알아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의 말처럼 우리가 영어를 많이 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영어 단어를 한국어에 섞어서 쓸 뿐입니다. 열린 마인드는 열린 마음, 탁월한 초이스는 탁월한 선택 등 분명한 우리말이 있는데도 일상 속에 버무려 쓰는 영어 단어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단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영어 사용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게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또한 남들보다 돋보이고 싶은 인간의 보편적 욕망이 무의식 중에 발현되어 우리말의 실종 사태와 같은 지금의 상황이 초래된 것입니다. 유식해 보이고 싶은 욕망과 세계화라는 미명하에 한국어는 지금 누덕누덕 기운 조각보 신세를 면치 못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선다형 4번, 서답형 1번. 이번에는 토론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선다형 4번과 서답형 1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사람이 생태계의 먹이 사슬을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람이 생태계의 먹이 사슬을 조절하는 데 찬성합니다. 외래종은 우리나라 먹이 사슬에 큰 해를 끼치고 있어요. 황소 개구리가 뱀을 잡아먹지 않나, 블루길은 토종 물고기를 잡아먹지 않나. 하루빨리 외래종을 잡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그 주장에 반대합니다. 물론 황소개구리와 블루길이 문제죠. 하지만 애초에 사람이 외래종을 들여온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생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생태계에 사람이 개입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이 사슬의 균형은 생태계 스스로 이루도록 놔둬야 합니다. 자, 그럼 멸종 위기 동물을 생각해 봅시다. 이를테면 노루나 반달가슴곰 말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거나 시설에서 이들을 키운 뒤 산에 풀어주는 방법으로 번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나라에서 사람이 직접 나서서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합니다. 그래야 생태계가 안정될 수 있으니까요. 글쎄요, 인위적인 번식이 꼭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었는데요. 다수의 동물학자들도 한번 인간의 손을 탄 동물은 너무 쉽게 야성을 잃는다고 하죠. 이처럼 사람이 조절하면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모두 끝났습니다. 선다형 5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하기 바랍니다.